명란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냐니요? 저만 착각한 건가요? 명란 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박재현 씨,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의 끝나고 늘 저한테 먼저 오셨잖아요. 지난번엔 밥도 같이 먹자고 하셨고 팔도 가끔 스치셨고. 그건 그냥 편해서 그런 거죠. 편해서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호감 있으신 거 맞죠?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네. 저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호감이라고 믿었던 신호가 착각이라면, 누군가는 가벼운 친밀함이라고 여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겐 분명한 관심의 표현으로 보인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 그리고 신호를 해석할 때 절대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여성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캐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재현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란 씨는 분명 자신에게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늘 먼저 말을 걸었고 종종 팔을 툭툭 건드리며 웃었고 지난번에는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관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그날 고백을 결심했던 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현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죠? 마음에 들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성들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여성의 신호를 오해할 일도, 박재현 씨처럼 난감한 상황에 빠질 일도 없을 겁니다. 과거부터 여성들은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은 호감이 있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상대를 관찰한 후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나 당신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눈빛이나 몸짓, 말투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종종 이런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대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조신하지 못하다거나 가벼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먼저 대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거나 괜히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은근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그런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 박재현 씨처럼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신호를 제대로 캐치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미묘해서 남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는 분명한 호감의 표현이지만 또 어떤 신호는 단순한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관심일까 아닐까? 이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잘못 해석하면 박재현 씨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입니다. 여성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할까요? 단순한 친절과 진짜 관심을 구별하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씨는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김명란 씨를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란 씨 원래 저렇게 옷을 입었었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김명란 씨는 늘 단정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대부분 목이 올라온 셔츠나 차분한 색상의 카디건을 입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옷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를 입는 날이 많아졌고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가도 강의가 시작되면
슬쩍 풀어놓았습니다. 손목이 드러나는 칠부 소매를 자주 입었고 귀걸이도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입술색도 예전보다 한층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 박재현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스타일이 변할 때 그 변화가 단순한 취향의 변화인지 아니면 관심의 신호인지 헷갈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스타일 변화는 여성들이 보내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호감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단순한 스타일 변화이고 어떤 경우에 호감의 신호일까요?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스타일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새로운 패션을 시도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 앞에서 유독 스타일이 달라진다면 이는 심리적 변화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관심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쇄골, 목덜미, 손목이 드러나는 옷을 자주 입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대상 앞에서 무의식적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관심 있는 상대 앞에서 쇄골, 손목, 목덜미 같은 신체 부위를 은근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리적 개방성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노골적인 노출보다 은근한 스타일 변화에 더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여성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매력을 드러내면서도 너무 직설적이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여름이 되어서 시원한 옷을 입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과 있을 때만 이런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머리 스타일과 액세서리 사용이 달라집니다. 여성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화려한 귀걸이나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는 행동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무의식적인 행동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만약 대화 중에 자주 머리를 만지거나 한쪽으로 쓸어 넘기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스타일 변화가 호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특정한 날을 위해 꾸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스타일 변화와 호감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변화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스타일이 바뀌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변화인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명란 씨가 평소에는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다가 박재현 씨와 함께 있는 날만 유독 신경을 써서 꾸민다면 이는 관심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스타일 변화가 있다면 단순한 취향의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스타일 변화 외에도 다른 신호들이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옷차림 변화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타일 변화와 함께 자주 눈을 마주친다거나 말투나 목소리가 바뀐다면 그때는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성이 은근한 스타일 변화를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관심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취향 변화일 수도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 신호가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날 때 진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스타일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있을 때만 유독 이런 행동을 한다면, 만약 당신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와 목소리까지 바뀐다면 이제부터 놓치면 후회할 진짜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순간 멈춰섰습니다. 김명란 씨가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치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현 씨도 참 농담이에요. 팔을 가볍게 툭툭 치면서 활짝 웃는 그녀. 박재현 씨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그냥 장난인가? 아니면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책을 넘기다가 손등이 스쳤고 강의가 끝난 후 함께 나가면서
팔이 닿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어머 깜짝이야 하며 자연스럽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스쳤던 그 손길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박재현 씨는 문득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호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화 중에 상대가 자연스럽게 팔이나 어깨를 건드린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순간 이게 일부러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실수일까? 고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스킨십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의 우연한 접촉은 그냥 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관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길을 가다가 팔이 닿은 것이 아니라 대화 중의 특정한 부분에서 유독 팔을 톡톡 친다거나 웃으면서 살짝 밀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접촉 후의 반응입니다. 우연히 스쳤다면 보통은 빠르게 몸을 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체 접촉 후에도 거리를 유지하거나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면 이건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원래 스킨십이 많은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에게만 자주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향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관심의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공간이 좁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접촉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체 접촉은 비교적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눈치채기 어려운 신호가 있다면요? 심지어 이 신호는 말로 표현되지도 않고 스킨십보다도 더 교묘하게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이걸 알아챈다면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부분 놓치고 마는 결정적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씨는 강의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김명란 씨가 자꾸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앉아 있을 때도 가끔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녀의 반응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그녀를 바라보자 명란 씨는 아차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재현 씨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었던 건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던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머뭇거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관심의 신호인지 고민했던 적 있으신가요? 시선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에게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시선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빛이 단순한 습관이고 어떤 눈빛이 관심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게 시선을 더 자주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반응이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을 몰래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황급히 피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호감을 느낄 때 인간의 뇌는 순간적으로 들켰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0.2초 이내에 시선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이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서둘러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성이 관심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단순히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을 더 자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입술과 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입술이나 손을 보는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술은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손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화 중에 상대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당신의 입술이나 손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관심의 신호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원래 눈을 자주 마주치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이 관심의 신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반복성과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과 유독 자주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람이 매번 놀란 듯한 표정을 짓거나 민망한 듯 웃으며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눈을 피한 후의 반응입니다. 만약 상대가 시선을 피한 후에도 다시 한번 당신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호감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자주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피한 후에도 다시 당신을 바라보지는 않던가요? 그렇다면 이 시선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진짜 관심의 신호인지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성이 보내는 신호는 시선뿐만이 아닙니다. 눈빛보다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씨는 컵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강에 올백 맞는 거 아닙니까?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명란 씨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박재현 씨, 진짜 너무 웃겨요. 박재현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웃을 일인가?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재현 씨의 말에 유독 잘 웃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말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박재현 씨와 이야기할 때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정한 사람이 나와 있을 때만 목소리가 밝아지고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여성들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소리와 말투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친절과 관심의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평균 115Hz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목소리는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상대방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김명란 씨가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박재현 씨와 이야기할 때만 조금 더 밝고 경쾌한 톤으로 바뀐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감이 있을 때 유머 감각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와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그냥 웃어넘길 농담도 관심 있는 사람이 하면 더 크게 웃고 오랫동안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정한 사람과 있을 때만 작은 농담에도 유독 잘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웃음이 관심의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모든 농담에 잘 웃는 성격이라면 단순한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웃음이 호감의 신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그녀의 평소 목소리 톤과 비교해보세요. 만약 나와 이야기할 때만 유독 톤이 높아지고 말투가 다정해진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유머 반응을 체크해보세요. 작은 농담에도 유독 크게 웃고 심지어 가볍게 팔을 툭 치거나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신호가 나에게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성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나에게만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잘못된 해석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명란 씨는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팔을 툭 치며 웃기도 했고 가끔 농담을 던지면 크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도 많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과 이야기할 때만 한층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뭔가 느낌이 오긴 하는데 이게 정말 관심의 신호일까? 망설였던 순간 괜히 섣불리 오해했다가 어색한 상황이 될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신호만 보고 판단하려 한다는 것. 여성들이 보내는 신호는 단 하나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친절과 관심의 신호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하나의 행동만 보지 말고 여러 신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당신과 있을 때만 눈을 자주 마주치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며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고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다면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의 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예를 들어, 나랑 눈이 자주 마주쳐. 이건 분명 관심의 신호야. 라고 단정짓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눈 마주침은 우연일 수도 있고 단순히 상대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이 자주 마주치면서 동시에 신체 접촉이 있고 말투나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모든 행동을 너무 깊게 해석하는 것. 여성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관심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원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에게만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관심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맞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신호를 보냈는데 계속 모른 척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재현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명란 씨가 보내는 신호를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눈을 자주 마주쳤고 말투와 목소리 톤도 달라졌으며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팔을 툭 치는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다가 그녀가 지쳐서 관심을 거두면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가 보낸 신호를 알아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그렇다면 신호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심의 신호를 알아차린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굴면 상대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벼운 농담을 많이 한다면 나도 비슷한 톤으로 가볍게 받아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명란 씨가 농담을 하며 팔을 툭 치면 박재현 씨도 웃으며 자연스럽게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김명란 씨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덕분에 강의가 훨씬 재미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분위기를 풀어가며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반응 속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오래 눈을 맞추고 대답을 천천히 하며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을 할 때 상대가 눈을 맞추고 천천히 반응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건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대답이 짧아지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며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이럴 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빠르게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과하게 던지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란 씨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둘이 따로 만나서 저녁 한 끼 할까요? 라고 갑자기 묻는 것보다는 명란 씨는 이런 강의 말고도 다른 활동도 하세요?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가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신호가 명확해 보여도 상대가 100%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진하기보다는 작은 테스트를 통해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하는 사이에서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흥미를 보이는지 관찰하고 그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행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면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가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에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떠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진지한 대화만 하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농담을 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면 명란 씨는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스타일이네요.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상대방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 언어도 대화만큼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눈빛이나 몸짓에서도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상대가 피하지 않고 시선을 유지한다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가 이야기할 때 살짝 몸을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상대에게 이 사람과 대화하면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혀온다면 그 역시 좋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몸을 살짝 뒤로 빼거나 시선을 자주 피한다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는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단둘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강의 끝나고 다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부담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상대가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얘기한 카페 있잖아요. 언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볍게 제안하면 상대도 거부감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이야기를 돌리거나 애매한 반응을 보인다면 무리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한 신호야. 그렇게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상대도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다정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을 고백하거나 관계를 급하게 진행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마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석진 씨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정화 씨와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먼저 말을 걸어올 때도 많았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석진 씨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에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귀어 볼까요? 그 순간 정화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분명 분위기가 좋았고 신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석진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석진 씨가 실수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감정을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감정을 확인하려 하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여야 합니다. 상대가 직접 감정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상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호감이 있었더라도 아직 확신이 없어 라는 이유로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보다 천천히 쌓아 올린 것에 더 가치를 느낍니다. 사람은 관심이 가는 상대에게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가 충분히 감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고 감정을 확인하려 하면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의 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는 고민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상대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뒤에서 상대가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급하게 진행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상대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확인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상대가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고백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상대가 감정을 확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직진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향한 감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면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연애를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어떤 행동을 하면 효과적인지 이런 기교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집중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너무 분석하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